구중궁궐 청와대로 몸 숨기겠다는 이재명의 꿍꿍이 속은 도대체 뭘까? 자, 오늘 이재명이 이렇게 첫날부터 자기 국회에 있는 신복들을 시켜가지고 막 법안 처리 다 하라고 이 정치 보복을 위한 법안 그리고 자기 보호를 위한 법안 다 하라고 해놓고 오늘 용산 일단은 청와대 일단 갈 수가 없죠.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서 갔는데 거기서 불평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 첫날부터 불평불만을 용산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뭐 자기 오늘 인사를 했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김민석이 국무총리를 지명했네요. 그러면 홍준표,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는 또 물 먹은 거죠. 저것도 뭐 가능성이 없었던 이야기고 본인 혼자만 들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인선 발표하는 자리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첫날부터. 여기 와보니까는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와보니까 꼭 무덤 같아. 무덤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저급하죠. 꼭 무덤 같아. 아무도 없다. 필기 도구 제공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 마치 소개 작전 전쟁 지역 같아서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제 시스템이 없다.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하나. 인주도 없다. 급한 대로 시행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자기들이 했으니까 조기 대선을 치러주고 인수위 없애 지금 하니까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인수위가 없는데 인수 인계를 못 하니까는 이런 상황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하고 용산 사무실이 꼭 무덤 같아. 이렇게 하는 이유, 말하는 까닭이 있겠죠. 바로 용산에서 근무 안 한다. 청와대에 들어갈 거야.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자, 제가 당장 드는 생각이, 이제 용산 근처에는 이 시위대가 항상 거기서 시위 집회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소리가 다 들립니다. 가깝기 때문에. 근데 청와대로 가면은 쑥 안에 들어가서 구중궁궐 안에 들어가면은 그것까지 시위대가 접근을 못 하죠. 그리고 또 저기 밤에 관전은 그 청와대 뒤에 북악산 가다가 한 3분 농선, 2분 농선쯤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 묻혀 있으면은 밖에서 뭐 자기에게 뭐라고 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거기 안 좋고 국민의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이 용산으로 옮겨간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원위치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꽁꽁 숨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긴 지 3년 만에 복귀하겠다. 지난번에 당선이 되면은 사용할 집무실은 청와대가 제일 좋다.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왜 거기서 본인이 들어가서 사무를 봅니까? 문화적 가치가 있으면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을 해야죠. 왜 자기가 독차지를 안 쓸 이유가 없다. 그런데 용산은 보안이 심각하다. 도청 문제, 경계, 경호 문제가 심각하다. 맨날 경호 타령, 뭐 방탄복 입고 다니고 방탄 유리 쳐놓고 지연 제가 많으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용산은 경호가 잘 안 돼. 나 불안해. 시위대 문제도 있겠죠. 계속 이런 식의 이 정치보복 법안하고 막 방탄법안 막 하면은 당연히 이 항의 집회, 분노한 51%가 시위 집회를 하겠죠. 그게 이제 두려워서기도 할 겁니다. 가려고 하는 것이. 청와대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일단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을 하지만 청와대가 3년가량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하 벙커 내 국가위기관리센터 같은 보안시설 복구가 필요해서 아직 못 들어가고 빨리 지금 해서 한 3, 4개월 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와대 이전한다는 것은 제가 청와대를 그 YS 때부터 YS 말기 때부터 출입을 했고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간간히 취재 지원을 나갔고 했는데 YS 때부터 있었습니다. 청와대로 이전을 해야 된다. 구중궁궐 같아.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초기에는 그래서 도어 스태핑 같은 것도 하고 상당히 환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재명은 들어가서 다시 독차지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청와대 독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종의 뭐 이재명 방탄을 하려고 복귀한다는 그런 의미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나서 고고 역사학계나 건축학계에서 이 청와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이 청와대가 원래 고려시대 삼경 중 하나였던 남경터이고 조선시대 경복궁의 후원이죠. 뒤쪽에 있죠. 역사적 공간이라는 데 주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기초조사를 한 결과 청와대 일대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 도기, 옹기 이런 것들의 유물 그리고 유물 이것들이 한 8곳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년 정도가 된 문화유산들도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막 파괴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계속 관광객들에게 국민에게 돌려줬으니까 국민들도 이제 둘러보고 그리고 문화재 같은 것은 또 보존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독차지하겠다는 거죠. 다시 들어가서 지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그 다시 들어가서 더 앉아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중궁궐 같은 데 그 숨어서 뭐 좀 표현이 가한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들어 앉아서 세상 자기를 비판을 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기닫고 눈 가리고 해버리면서 오로지 자기 방탄, 정치보복 그리고 국가 정체성 흔들기 이런 것을 하려는 장소로 이 청와대를 뭐 점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어쨌든 이재명이 공직 선거법 고쳐가지고 자기 죄를 면수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법원 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이 대법관들을 확 늘려서 일종의 법원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피고인 대통령은 재판을 안 받는다 이 핵에 망측한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은 이게 법제화되고 이재명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이거 속속 그대로 다 법제화됩니다. 이게 지금 가장 먼저 이재명이 하려는 것이고 이거를 완성하고 나면은 좌파 성향 법안들 아니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 뭐 상법 개정안 더 세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 어제 오늘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곡법,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완전히 다 흔들어 놓으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4개의 특검법을 내일 통과시켜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자, 그러면 그것을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힘은 소수파인데다가 의지도 빈약하고 그렇게 할 만한 사람도 보이지도 않고 투쟁력도 없고 그냥 지금 벌써 당권 싸움하려고 어르렁 거리고 있고 믿지 못할 세력입니다. 이거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은 이제 별개의 논제로 쳐야 되니까 정치계에서 그렇게 못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사법부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무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법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면은 법 절차대로 해야죠. 정치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죠. 이것이 해서 뭐 다시 조기 대선이 열린다 뭐 이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 체계를 본인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이재명이 마치 대법원하고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나에게 깔끔하게 무죄를 때려서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없게 해주겠다고 대법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이게 유죄 취지로 됐지? 황당무계해. 그게 황당무계하다고 이야기하면은 누군가는 약조를 한 거죠. 우리가 길 열어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건순일 재판 거래에 의해서 제2차 재판 거래 의혹이 대법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호하게 진상도 밝혀야 되지만은 그런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의 눈치를 본다거나 하면은 그것은 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